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부분인데요. 이주비는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라고 있어요. 자, 이주비가 어떤 금액일까요? 이주비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죠. 이주 개시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이죠. 왜 필요해요? 재개발구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사를 나가야 되죠. 이사를 나가려면 세입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고,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죠. 또는 대출 껴서 주택을 매입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이주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기 위해,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 토지 상태를 집만 멸실하는 게 아니라 집을 멸실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내가 만약 거주했다라고 하면 나도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명도도 해야겠지만 이 등기 상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제 금원을 보통 마련해가지고, 이사비용,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기 위한 돈, 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소유자들이 이사를 가기 위한 금원들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통칭해서 이제 이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주비라고 얘기를 해요. 재개발하는 동안 이사 가서 살아야 되고,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니 보증금이라도 달라. 근데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이자 이주비가 있고 유이자 이주비가 있어요. 무이자 이주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합에서 재원을 마련해 와서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내는 이주비를 무이자 이주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매달 조합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이자를 갖다가 사업비에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재개발구역 안에 조합원이 갖고 있던 이 종전의 자산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 평가 금액에 대해서 몇 %까지 이주비 대여금으로 대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퍼센트를 정해요. 보통 이주비 대여금이 얼마 정도까지 나올 거냐, 그리고 평균 이주비 얼마 줄 거냐, 최소 이주비 얼마 줄 거냐 등등은 시공사 선정할 때 보통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까지 추진되었던 재개발구역의 이 이주비 수준들은 보통 보면 평가 금액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무이자 이주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내 집이 2억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60%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까지는 조합에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이주비를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세입자 7천만 원 전세 살았다라고 하면 세입자 보증금 주고, 5천만 원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대출 상환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재개발구역 안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례에서 2억 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1억 2천만 원 이주비를 받기로 해서 세입자 7천만 원 주고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럼 5천만 원 남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의 후순위로 대출이 5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5천만 원으로는 9천만 원 있던 대출을 못 받잖아요. 이주비도 대출이고요. 이 이주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토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토지 안에 근저당 겁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무이자 이주비 수령을 못해요. 아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 갖고 와서 결국 그 앞에 선순위에 있는 대출을 다 까야 되거든요. 또 이제 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이주비를 일으켜가지고 은행끼리 그 대출을 상환하게끔, 그러니까 이주비가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게끔 하는 대환대출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비 여부는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1억 2천 이주비 받아가지고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빼줄 건 있지만 9천만 원 이주비를 상환하기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4천이 부족하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유이자 이주비입니다. 제가요, 이주비 1억 2천만 줘갖고는 대출을 다 못 갚아서 제가 이주비를 수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조합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좀 더 이주비를 주세요. 좀 더 이주비를 주시면 제가 그 돈을 포함해가지고, 있는 돈 포함해가지고 대출을 다 싹 갚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60% 주는데 나만 더 받으면 남한테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주비에 대해서는 조합이 사업비로서 이자를 내지 않고, 예, 개별 조합원이 그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겠다. 예, 그게 이제 유의자 이주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조합원이 개별 부담한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자를 낸다라고 해서 유의자 이주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의자 이주비는 뭐 재개발 구역마다 달라요. 어떤 재개발 구역은 평가 금액에 지금 한 20% 정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25% 주는 경우도 있고, 무이자 이주비의 절반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조합이 어떻게 조달해 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아까 이 이주비도 대출이라 그랬죠. 대출이다 보니까 이 성격을 보시면 무이자 이주비가 근저당 설정하고 1순위로 들어가면 유이자 이주비 같은 경우는 그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주비 대출받은 금액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근저당 그래가지고 이자 미지급하는 거 있을 수 있고 하니까 120%, 110에서 130% 사이에서 설정하거든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고 유이자 이주비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이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금융권 이상에서들 좀 더 높은 금리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이자 이주비는 이자가 좀 센 편이에요. 예. 그래서 후순위로 이렇게 들어오고 개별 조합원 이렇게 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에서 보면 지금 요 실제 이제 지급했던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예, 이주비 대여 승인서에서 여기 보니까 농협에다 했네요.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 신청을 했나 봐요. 여기는 어떻게 줬냐면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평가받았던 집인데 절반, 예, 그러니까 평가 금액 여기는 50%를 이주비를 지급해 주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주비도 계약금하고 잔금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도 기본적으로 성격은 세입자 보증금, 예, 세입자 보증금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세입자도 저도 이사 갈 집 계약금 내야 되니까 일부 주세요. 뭐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4,200 중에서 20%, 이주비의 20%는 840만 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나갈 때 이주비의 80% 준다 그랬고, 추가적으로 무이자 이주비의 절반인 2,100만 원을 유이자 이주비로 선택했네요.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6,300만 원 정도 이주비 신청을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요 돈 받아가지고 세입자 보증금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요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출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다 상환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은행으로 보내서 자기들끼리 대환대출하고 앞에 거 끄고 자기네 거 근저당 1차, 2차, 1순위, 2순위 걸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주비 부분은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주비 부분은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주비는 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조합으로부터 먼저 이사할 때 받아가서 썼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7,200만 원을 받아가서 매도인이 이미 받아가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받아간 상태에서 이후에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받아가 쓴 돈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저 돈을 매도인한테 줄 돈이에요? 받을 돈이에요? 예. 받을 돈이죠. 받아간 돈이니까 조합에다가, 사실 이주비는 받아갔으니까 매도인이 조합에다가 다시 상환을 하고 매수인이 조합에다 다시 나 이주비를 주세요라고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예.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시 빌려야 되는 돈이고. 근데 이주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주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이주할 때 이주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주비를 상환해 버리잖아요. 그럼 매수자는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주할 때만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나중에 매매하고 나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예, 이주비 받은 거는 금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까고 매수자가 승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7,200만큼은 먼저 받아간 돈이니까 매수자가 덜 주고요. 매매대금 줄 거에서 7,200만 원 빼고 이주비 대출을 매수자의 이름으로 승계받습니다. 예, 승계받고 입주할 때 가서 이 7,200만 원은 매수인이 조합에다가 납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매수인이 생겨하고 매매대금이 정산할 때 공제하고 아파트 입주할 때 매수인이 조합에 납부하게 되는 돈이 이주비입니다. 유의자 이주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유의자 이주비만큼도 똑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주비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주비 승계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규제 지역 안에서는 LTV, DTI 적용이 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느슨했는데, 그러니까 이 LTV가 우리 지금 아까 보신 뭐 60%인 경우도 있고 뭐 50%인 경우도 있고 유의자 이주비가 뭐 1, 20%, 20, 30%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융위에서 이제 이 LTV, DTI 규제를 하는데 보시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 배제하지만 뭐는 적용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LTV도 적용 배제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뭐냐면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7,200만 원이 이주비 대출 나왔는데 얘는 얼마였냐면 60%를 받았었잖아요, 매도인이. 근데 매수인에 따라서 이 60%가 다 대출 승계가 안 되고 규제 지역 시기에 따라서 40%만 이주비가 승계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비 대출이 다 승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0%는 이주비 대출 승계받고 20%는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승계가 얼마까지 되는지를 사실 거래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승계 안 되는 부분만큼은 가격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사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국 뭐 매수자들이 여기저기 돈 끌어갖고 와서 이제 그 대출 이주비 일부 상환하면서 그렇게 진행들을 했고 중도금 대출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단계에서 거래 대금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정리했는데요. 자, 매매하는 시점에 그러면 매수인은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초기 투자 금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투자 금액. 자, 보면 지금 2억 3,800만 원이 초기 투자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보니까 종전자산 거래가 더하기 현금 납부 금액이 빼기 이주비하면 이 초기 투자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원래 매도인이 갖고 있었던 옛날 집값, 종전자산 거래가가 얼마냐면 옛날 집값 1억 7만 2천 원 평가받은 금액에 피 1억 9천만 원 더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옛날 집값이었는데 이 중에서 매도인이 먼저 가져간 돈 이주비가 얼마였어요? 7,200이었죠. 이 돈은 먼저 받아가 돈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3억 7,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서 매도인이 미리 조합에다 낸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리 납부한 금액이 빵이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집값 3억 1천에서 납부해서 이미 받아간 돈 7,200만 원은 빼고 주면 되고 추가 부담금 중에서 매도인이 현금 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매도인 줘야 되는데 보니까 기납부한 금액은 없어요. 그럼 정산해야 될 매수인이 매도인 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2억 3,800. 3억 1천 빼기 7,200 더하기 빵 하면 2억 3,8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 주게 되면 되는 거고 이게 초기 투자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초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매매하는 시점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주고받아야 될 대금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얼마에 팔아요? 7억 받고 싶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취득세도 많고 그래서 매수인들이 7억 받으면 비싸다. 안 들어온다. 6억 8,500 정도는 돼야 판다 그래서 그럼 6억 8,500에 팔아주세요 했다 그랬죠. 근데 6억 8,500 중에서 3억 7,492만 92만 원은 뭐예요? 아직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그 돈 빼고 받으면 내가 6억 8,500에 받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뺐더니 얼마예요? 1억 9천에다가 1억 2천, 프리미엄 1억 9천만 원 더한 금액. 요 금액에 팔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6억 8,500에 파는 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금액 중에서 나는 이미 7,200만 원은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7,200만 원은 내가 받아 쓴 거니까 그거 제하면 받으면 되고 내가 추가 부담금 중에서 일부 낸 게 있으면 그거 돌려받으면 되는데 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옛날
집값 3억 1천만 원. 내가 3억 옛날 집값으로 3억 1천을 받으면 총 6억 8,500에 내가 파는 게 맞는데 그것 중에서 내가 이주비는 이미 7,200 받아갔으니까 그리고 현금 납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2억 3,800만 받으면 내가 6억 8,500에 판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고 사면 되는 거냐? 6억 8,500에 사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대금 지급하게 되는 거냐? 매수인 입장에 살펴보면, 총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일단 살 때 얼마 줘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초기 투자 금액 2억 3,800 주죠. 자, 2억 3,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 납부를 해야 돼요. 얼마 납부해야 되죠? 이 경우는 3억 7,490만 8천원 오롯이 다 내야 되죠. 요 금액을 납부합니다. 요거 내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가서 매도인이 이주비 대여금 받아갔던 거 공제하고 승계했었잖아요. 요 금액 입주할 때 가서 매수인도 내야 되죠. 7,200만 원 냅니다. 그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억 8,500만 원에 매수인은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매수인은 6억 8,500에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더 내야 될 게 취득세, 그 다음에 뭐 옵션 비용 있으면 더 들어갈 게 있죠. 취득세는 어떻게 낸다 그랬죠? 종전자산거래가 3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매수할 때 만약에 건물이 멸실 안 됐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대로 주택에 대한 일반 세율대로 내고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4.6% 내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여기는 4억 9,500이었죠. 빼기 종전자산거래가 3억 1천만 원 남은 1억 8,500에 대해서 입주할 때 가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2.96 초과는 3.16% 낸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옵션 비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도인이 더 낸 게 있다라고 하면 매매할 때 줄 거 주고 승계받을 거 승계받고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승계가 만약에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승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현금 잔압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하는 사례를 놓고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물건들을 놓고 내가 주고받고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시다 보면 금방 정리될 겁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